네, 강프로입니다. 자, 태성보입니다. 자, 일단 15% 빠졌어요. 고가에서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22평을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22평과의 이격도가 그 전날 18%까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 62평과는 51%까지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평선과의 거리는 벌어진다. 주식은요. 태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주식도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는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구간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악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주가가 비싸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싼 주식을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태성이 왜 올랐는지 뭐 복합동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유리기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은 지금 AI 반도체의 차기 기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사서 여기 팔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고 하락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률은 5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종목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매매를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쪽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33%, 18%, 14%, 3% 손절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도 손절을 하나 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인데 어떻습니까? 제가 5% 손절을 하고 나니까 금요일날 13%가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매도하고 즉 내가 손절을 했지만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를 잘 봤다는 게 되니까. 하지만 어떤 구간에 내가 공략을 해서 손절을 했는지 그리고 보유기간 어느 정도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오차 범위는 존재하고 주가의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크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특정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태성을 제가 어떻게 공략했는지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 그리고 매수 매도 11% 50%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보유기간은 2주 안쪽으로 다 끊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쪽 구간이죠. 상한가 간 바로 다음 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겠지만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보자.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하자. 그리고 그 올라가는 구간은 고가 돌파 구간이다. 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 타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 재룡산업이나 재룡전기나 이런 부분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태성, 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태성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6월 3일날 공략한 내용이 있고 밑에 뭐 YC나 그런 종목군들이 있죠. 자,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보시면 지금 태성은 보셨으니까 뭐 재룡산업이나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여기 매수 매도 그쵸? 2주 안에 3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올라가는 부분 확인해서 다시 매수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즉 가격적인 이해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저는 모두 다 동일한 관점에 의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게 됐을 때 태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 맞춰서 태성을 보면 정확하게 언제 공략했는지가 보이는 거죠. 올라갔지만 이격은 크지 않고 이격이 크지 않는 구간에서 22평을 딛고 올라가느냐 또는 62평이 우상향하고 있느냐 22평과 62평에 대한 정배열 구간이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분봉으로 쪼개서 내가 이쪽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는 그런 구간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내용 여기서 뭐 어떤 공시, 어떤 호재가 나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가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HLB입니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수익을 냈고 이쪽 구간 급락 전에도 뭘 만들었나요? 매수 매도 21% 수익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주식시장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가격이 먼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문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꼬아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얘 잘 될 거야.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HLB는 어떻게 나오죠? 하락 N자가 지금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태성을 보면 어때요? 아직 외봉입니다. 반등 나옵니다. 그 반등 구간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도 제가 다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수 매도 1월 달이에요. 쭉 가고 떨어지고 반등하고 다시 사죠. 이런 상황을 이쪽 구간에서 또 나올 겁니다.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지금 22평과의 이격을 하루 만에 좁혔기 때문에 변동성은 계속 커져 있는 그런 상태다. 시간에서도 하락을 했지만 1.5%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1.5% 정도의 하락세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소통방에서는 태성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고가 돌파 종목들 그쵸? 태성의 이런 구간에 진행되는 고가 돌파 구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공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배열도에 대한 부분은 중요합니다. 이 배열도를 응용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22평 이탈하면 11선 딸려 내려오고 11과 21 이평선에 대한 배열도는 뒤집어지겠죠. 더 떨어져서 62평까지 떨어지고 만약에 이걸 딱 뒤집어 놓는다면 데드크로스 즉 이탈해서 배열도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상승하면서 배열도가 뒤집어지는 골든크로스 상태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이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뭐 급락이 나와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HLB에 대해서도 보여드렸는데 HLB를 보면 어때요? 배열도가 바뀌기 전에 이쪽에서의 급락이 아니라 이미 고가를 낮춰왔습니다. 주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성에 대한 단기 보유 전략은 이렇게 내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태성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하락 구간, 그러니까 22평 수렴하는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단기 보유 전략과 그리고 실시간 타점으로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태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급락 구간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지를 제가 문자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할게요. 태성은 22평과의 이격을 좁혔다. 근데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반등은 나옵니다. 그 반등 구간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는 가격에 있다. 이게 답입니다. 가격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내가 막 공부를 해서 뭐 숨은 의미가 뭘까 그런 부분을 보지 마세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뜨면 호재가 나옵니다. 그 호재를 내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